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 주장이 100% 사실로 보인다면 힘을 실었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과거 발언부터 오늘 발언까지 직접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구치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검사가 지금까지 해명한 내용을 제가 쭉 지켜보니까 저건 명확합니다. 검찰의 얘기가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식적인 주장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검찰 출판 이후로 영향이 사실이라고 보나요?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과기 때문에 의혹 계속 제기된다는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말이 100% 사실이다라고 말했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 민주당이 이제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 세게 이거를 물어버렸어요. 네. 100% 사실로 보인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화영 피고인과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논점까지 이동을 하고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총선 승리 압승을 거둔 그 대표인데 저렇게 질러놓고 물어놨는데 저기 어정쩡하게 빼버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진상규명 뭐 조사단 해갖고 여러 명의 의원들이 뭐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하고 규탄 집회하고 그러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행동 중에서 하나 정말 의심 가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고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 얘기처럼 100% 사실이라면 이거 엄청난 범죄거든요.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딱 맞아요. 국기문란이에요, 정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쳐갖고 증거 조작해갖고 뭐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야당 정치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다면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이거든요. 근데 왜 고발을 안 하죠? 자신이 없으니까 고발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고발을 못하면서 계속 정치 소재로서 이게 불쏘시개서 이거를 활용하려는 의도로 읽히고 네. 6월 7일 이제 이화영 피고인의 1심 선고 공판까지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정치 공방을 하겠다는 그런 걸로 읽혀집니다. 정혁재 변호사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뭐 예컨대 기차를 타잖아요. 네. 그러면 내 기차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기차가 출발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착시 현상이 있느냐? 내 차가 움직이는 것 같은,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네. 시간, 장소, 심지어 내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까지도 하도 말이 바뀌니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굉장히 말이 안 되게 바뀌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지만 해당 질문,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는 유독 답을 분명히 하는 것은 혹시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이 과연 이화영 그 부지사 입장에서 이와 같은 그 입장을 바꾸고 네. 또 장소를 바꾸면서까지 집요하게 하는 이유가 과연 이화영 의원한테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네. 잘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의 형량을 높이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것 같고 지금 말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사실 거기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술판이라고 했는데 네. 술을 먹었다고 진술했기도 했다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들은 또 갖다 줬는데 종이컵에 갖다 줬는데 술 냄새가 나서 안 먹었다고 했다가 이거 사실을 신뢰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이 말을 따라한 이재명 대표 말처럼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따라해서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팀을 구성해서 네. 민영배 의원이나 이렇게 많은 방문한 사람들이 사실 머쓱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나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네.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 순서 예컨대 6월달에 이재명 재판이 이화영 그 부지사 재판이 끝냈을 때 그것이 네. 유죄 판결이 왔을 때 결국에는 그 유죄의 그대로가 이재명 대표한테 온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결과적으로 목적은 결과적으로 보면 김성태의 주장은 네. 결국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넘어간 것이고 그 회유가 김성태를 넘어 이화영까지 왔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본인의 형량에 대해서 근거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닌가, 복선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뭐 다 좋은데 실제로 민주당 당선인까지 저렇게 동원돼서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익진 변호사님, 뭐 이런 의도를 뭐 저희가 진위를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한다 한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기소 여부라든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까먹으셨겠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때 혐의가 뭐였냐면 세 가지였거든요. 백현동 위증교사 그다음에 쌍방울. 그런데 이 쌍방울 건과 관련해가지고 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화영 부지사의 그 진술, 뭐 이렇게 보고했다, 뭐 이렇게 정진상 요구로 방북 추진했다,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한테 도움을 받았다, 이런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라고 봤어요. 유창훈 부장판사도.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술을 번복했느냐.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이 된다라고 했어요. 유창훈 부장판사가. 네. 그런데도 왜 구속영장 발부를 안 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지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경기도지사가 누굽니까? 이재명 지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부장은 이재명 지사의 직접 개입을 인정하는 게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하고 그다음에 무슨 공적 감시와 뭐 비판의 대상이니까 도망가지 않을 거다 해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6월 7일에 이화영 부지사 판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판결에서 그 유창훈 부장판사는 그냥 잠깐 이렇게 스킵해서 본 거고 지금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1년 넘게 한 거의 2년 가까이 온갖 기록을 갖다 다 봤는데 그 판결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이 많았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